배신당하지 않는 처세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신당하지 않는 처세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동료가 뒤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친한 친구가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상황 말입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배신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처세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배신의 심리학 이해하기. 먼저 배신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 추구. 대부분의 배신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어납니다. 승진 기회, 돈, 권력, 인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같은 승진 후보인 동료가 여러분의 실수를 상사에게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기보호 본능.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배신이 일어나죠. 나 아니면 너라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 동기. 질투, 분노, 복수심 같은 감정이 배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의 상당 부분이 이런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신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도한 신뢰.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다는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 자체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계심 부족.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너무 쉽게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SNS에 모든 일상을 올리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속내를 털어놓는 경향이 있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자기 가치 인식 부족.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특징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지혜롭게 처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2부 사람을 읽는 기술.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성 관찰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말보다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정말 아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은 별로 안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특히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내일 전화할게. 이번 주말에 만나자. 같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 살펴보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후배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없는 사람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관성 있는 성격인지 확인하기.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 요구의 패턴 파악하기. 어떤 사람들은 유독 남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월급이 얼마나 돼? 누구랑 사귀어? 집값이 얼마였어? 같은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관찰해 보세요.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하기. 사람의 진면목은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지,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동 패턴 관찰하기.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올리는지, 댓글은 어떻게 다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말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변화, 몸짓 등을 종합해서 직감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부 관계의 균형 유지하기. 건강한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관계는 배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주고받는 균형 맞추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고받는 것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심, 도움, 정서적 지지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주는 입장에만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항상 받는 입장에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집니다. 경계선 설정하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의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새벽이나 휴일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의 경계선도 중요합니다.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개인적인 물건을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세요. 의존성 관리하기.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의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배신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인맥을 다양화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골고루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관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권력 관계 인식하기. 모든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 관계에서는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신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위에 있다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하위에 있다면 지나치게 순종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거리 조절하기.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은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대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관계 명확히 하기. 관계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나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명확한 약속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전 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빌려주고 받는 것, 함께 투자하는 것 등은 모두 문서로 남기고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부 위험 신호 감지하기.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리 신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를 빨리 감지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도 변화 감지하기. 가장 명확한 신호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거나 대화할 때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거나 대화가 겉돌거나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수집 패턴의 변화. 갑자기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정보는 전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어때? 계획이 뭐야? 같은 질문을 평소보다 자주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3자의 개입. 갑자기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제3자가 자주 등장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 제3자가 여러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누구가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는 식으로 제3자의 의견을 자주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약속 이행의 변화. 작은 약속부터 지키지 않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바빠서 깜빡했어. 다음에 할게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잘 지키던 약속도 지키지 않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의 부각. 갑자기 여러분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거나 비교하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안 되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 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질투나 경쟁심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5부 실전 대응 전략.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예방적 대응. 가장 좋은 대응은 예방입니다.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나 약속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문서 등 어떤 형태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 관리.
배신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분노나 실망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배신으로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관계 재설정. 모든 위험 신호가 실제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나 소통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재설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고 새로운 규칙으로 관계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만큼 친밀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6부 신뢰할 만한 사람 찾기.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의 특징.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킵니다. 비밀 유지 능력.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성숙함.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방법.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 이익이 걸린 상황,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신뢰를 주지 마세요. 작은 부탁이나 작은 비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신뢰의 수준을 높여가세요. 상호성 확인하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가치관 일치 여부 파악하기.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 성실, 책임감 등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언젠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활용하기. 신뢰할 만한 사람은 보통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자신만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7부 조직에서의 처세술. 직장이나 단체 등 조직 생활에서는 개인적인 관계와는 다른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중립 유지하기. 조직 내에는 항상 여러 파벌이나 그룹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때는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정도로 애매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정보 공유의 신중함. 조직에서는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하세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 재정 상태, 이직 계획 등은 신뢰할 만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세요. 성과와 기여도 관리. 자신의 성과를 적절히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자랑하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기여도를 축소하려고 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세요. 성공했을 때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관리. 상사와의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충실하되 개인적인 관계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세요. 상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깊이 개입하거나 다른 동료들에 대한 험담에 동참하지 마세요. 상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한 상사와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 그 상사가 떠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경쟁 관리. 조직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세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동료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누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처세술의 핵심. 지금까지 배신당하지 않는 처세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신뢰와 경계의 균형. 사람을 완전히 불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신뢰와 적절한 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의심은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 다른 사람이 배신할지 안 할지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발전시켜서 배신당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독립적인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만들기. 배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세요. 배신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